나는 침묵이 공허하다고만 생각했다. 하지만 그날 밤, 그의 침묵은 오히려 누군가의 사랑보다 따뜻했다. 내 나이 63. 다시 혼자가 된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. 하지만 이번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다. 수정이 내 딸은 싸우고 나갔다. 민주는 남았다. 그는 내 사위다. 36살, 건축사, 조용하고 항상 예의 바른 남자. 처음엔 그저 안쓰러웠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전보다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. 그날 밤 나는 시장에서 돌아와 젖은 우산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조용히 다가왔다. 어머니, 따뜻한 차 드릴까요? 그는 이미 2잔의 생강차를 준비해두고 있었다. 응, 고마워.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 앉았다.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. 창밖엔 빗방울 소리가 흐르고 주방 시계는 느리게 돌아갔다. 수정이는 오늘 안 올 거예요. 그가 말했다. 아까 짐 몇 개 챙겨서 나가더라고요. 그래. 많이 다퉜니?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. 말이 잘 안 통해요. 요즘은 눈만 마주쳐도 싸움이 돼요. 그 말에 마음이 아렸다. 나는 수정을 잘 안다. 감정적이고 한 번 돌아서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. 그날 밤 민주는 거실로 가지 않았다. 주방 한쪽에 앉아 계속 조용히 있었다. 괜찮니? 내가 물었다.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.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왠지 마음이 편해서요.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저 그 옆에 같이 앉았다.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보였다.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외로움의 이야기였다. 그는 말했다. 요즘 들어 내가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출근하고, 일하고, 퇴근하고, 대화도 없고, 미소도 없고.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. 그 마음, 알아. 나도 그랬거든. 한때는 나도 누구에게 필요 없다고 느낀 적이 있어.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. 그 눈빛은 존경이 아니었다. 애틋함도 갈망도 아닌 따뜻한 연대감이었다. 새벽 3시. 우리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다.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고 그 어떤 선도 넘지 않았다.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. 이 침묵이 얼마나 지나고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. 어머니. 그가 조용히 불렀다. 네. 그냥 여기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.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래서 대신 주전자에 물을 다시 올렸다. 그건 내 방식의 대답이었다. 괜찮아. 나도 내가 여기 있어 줘서 고마워. 그 다음 날 아침 주방은 조용했다. 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가 아직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. 소파에 그가 앉아 있었다. 말끔한 셔츠에 바지. 어젯밤보다 더 차분한 얼굴. 잠은 좀 잤니? 내가 물었다.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. 조금요. 근데 이상하게 피곤하진 않아요. 나도 그랬다. 전혀 자지 못했지만
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어딘가 따뜻했다. 우리는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. 그가 달걀을 부치고 내가 김을 구웠다. 마치 오래 함께한 식구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이었다. 하지만 그 평온한 아침 속에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순간이 언제든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 식사 후 그는 설거지를 자처했다. 나는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내뱉었다.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어도 괜찮겠니? 그가 동작을 멈췄다. 고개를 살짝 돌린 채 나를 바라봤다. 정말 괜찮으세요?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. 혼자보다 둘이 있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. 그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다. 저도 그래요. 그날 오후 나는 작은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마당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다. 우린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전날 밤과는 달랐다.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깊숙한 무엇이 우리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.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. 수정이었다. 엄마, 오늘은 들어가지 않을 거야?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.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. 그래, 알았어. 몸 조심하고.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거실 쪽을 바라보자 민준이 조용히 눈을 피했다. 그 역시 들었음을 아무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다. 밤이 되고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. 민주는 먼저 말을 꺼냈다. 어머니, 오늘도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응, 괜찮아. 오늘도. 그는 미소를 지었다. 하지만 그 미소는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. 더 가까웠고 더 솔직했다. 우리는 그날 밤도 같이 앉아 있었다. 말은 줄었지만 감정은 더 복잡해졌다.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.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어머니랑 있으면 그냥 숨이 좀 쉬어지는 느낌이에요.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. 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. 나도 너랑 있으면 오랜만에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아. 이상했다. 매일 반복되던 대화, 함께 마시는 차, 책 읽는 침묵조차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. 그가 웃는 얼굴에 조금 더 오래 시선을 머무르게 되고 내 손끝이 그의 손등 가까이에 있을 때 괜히 떨려오는 감각을 의식하게 된다.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다. 찬장이 울릴 만큼 조용한 부엌에서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차를 마셨다. 그는 말없이 찻잔을 돌리고 있었다.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 저는 가끔 생각해요.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. 처음부터 누굴 만났어야 했을까? 내가 선택한 게 맞았던 건지. 나는 숨을 멈췄다. 그가 말하는 누구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
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. 항상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. 무조건 편들지도 않고, 무시하지도 않고,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, 그땐 몰랐어요.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.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는 게 처음이었어.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. 밤은 깊어지고 비는 더 거세졌다.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물었다. 민준아, 너 혹시 수정이랑 헤어질 생각 해봤니? 그는 놀라지 않았다. 오히려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. 네. 생각만요.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요즘 자꾸 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.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. 그는 경계를 넘지 않았다.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. 그 말 한 줄이 그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진심인지.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렸다. 단지 차가운 손을 데우기 위해서일지도 몰랐다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단순한 제스처. 하지만 내 가슴은 한동안 멈춘 듯 뛰지 않았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손을 두었다가 다시 거두었다.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. 죄송해요. 나는 고개를 저었다. 괜찮아.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. 정말로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조차도 나처럼 외롭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.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.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이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. 그리고 나는 알았다. 우리는 지금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걸.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밤을 함께하지 않았다. 같은 집에 있었지만 대화는 줄었고 서로 마주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엇갈렸다. 무언가가 부서졌다고 느껴지진 않았다. 그보단 우리가 일부러 선 너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심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. 며칠 후 민주는 말했다. 어머니, 저 이 집에서 나가보려고요. 그 말에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. 내가 결정한 거면?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. 사실 오래전부터 혼자 생각만 했던 일이었어요.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이 좀 더 선명해졌달까? 나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. 그가 떠나던 날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눅눅했고 하늘은 흐렸다. 나는 현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.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, 단정한 셔츠, 조용한 걸음. 그는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. 어머니. 나는 미소 지었다. 응. 그는 망설였다. 그리고 말했다. 그날 밤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. 그게 사랑인지 외로움인지
아니면 그냥 따뜻함인지 몰라도 감사했어요.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내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. 그가 떠나고 한참 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. 가끔 부엌에 앉아 혼자 차를 마시면서 그때 그 새벽의 조용한 숨결을 떠올린다. 그와 나, 그날 밤, 무엇을 나눴는지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. 왜냐하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그저 살아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외로움을 받아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. 나는 가끔 생각한다. 그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하길 바란다. 그리고 그에게 그 밤이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기를. 그 역시 내게 남은 마지막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. 그날 밤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 그저 함께 있었다. 그리고 어쩌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.